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시사방구 시작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는 그 홍준표 후보 뉴스타파를 거부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어. 내 저기는 답 안 해. 이 4월 16일 그 대구시장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대선 후보 이제 된 홍준표 후보가 이제 경제 분야 비전 발표를 딱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발표하고 나서 질문은 내 저기 그 정책 참모인 이병태 교수한테 하라고 이제 하고 딱 퇴장하려고 그랬더니 기자 한 명이 손을 드는 거야. 직접 질문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질문을 받았거든요. 발언권을 딱 얻고 기자가 이제 자기소개를 딱 하는데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 됐어! 딱 거기서 이제 홍준표가 발언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기자회견장을 나가버려. 물론 이게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죠. 뭐 그 정치인은 뭐 좌파 사람에게도 자기를 알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거를 소통을 좌파 언론이라고 무조건 거부하면은 이제 정치가 양극화되고 이제 좀 상대방이 너무 악마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특정 언론과 인터뷰 안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짓을 하는 거는 주로 좌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2002년 그 노무현이라는 분이 이제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었거든요. 대선 경선 도중에 이렇게 말해요. 조선 동안은 민주당 경선에서 손 떼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식이야? 좌파들은 늘 조중동에 대해서 그냥 안티였어 안티. 유시민은 아예 뭐 얼마 전에도 기억나는데 방송사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이제 딱 그 카메 이제 인터뷰 하자 뭐 마이크 대니까 조선일보랑 인터뷰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윤미향 그 횡령했었잖아. 그 횡령을 다룬 이제 정의연 기자회견장에서 정의연 측 활동가가 이제 그 영수증 공개하라고 조선일보 기자가 이제 그렇게 막 질문했더니 공개할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그만하세요 조선일보 나가 이렇게 막 난리를 쳤어요. 아니 영수증 공개를 뭐 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뭐가 나빠. 근데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 조선일보에 대해서 항상 좌파들은 이런 그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맨날 깎아내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 뉴스타파를 이제 거부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뭐 그러면서 그 MBC가 이렇게 말했어요. 또 버튼 눌린 홍준표. 그리고 미디어오늘은 다 만의 퇴장. 윤석열과 뭐가 다른가? 경향신문은 이거를 입틀막이라고 표현했더라고. 심지어 오마이뉴스 있잖아. 다음날 홍준표 후보한테 야 니네 너 뉴스타파한테 사과 의향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자 여러분 저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뉴스타파가 과연 언론입니까? 그 좌파들이 맨날 조중동 헐뜯고 그러잖아. 근데 조중동은 최소한 보수 언론은요 팩트 체크는 열심히 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대로 보도하고 그리고 해석을 좀 보수에게 유리하게 할 수 뭐 하는 거 한다고 할 수 있지. 근데 좌파 언론들은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상대를 악마 그 자체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연백이라고 아세요? 영연백이 이제 그 군 시신 수습하는 그런 백인데 이 추미애가 먼저 이제 시작을 했지. 추미애가 그 작년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서 육군이 이제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연백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냄새 나지 않느냐, 음모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군이 이제 해명을 했는데 2022년에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영연백을 몇 개를 사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작년에 3,000개를 이제 새로 산 건 맞지만 그것도 계획이 있던 거고 그리고 이게 12월 11일 날 이게 납품이 됐거든. 이 계엄이랑 뭔 상관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만 알아보면 이게 원래 계획대로 집행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좌파 언론들은 이런 팩트 체크를 안 합니다. MBC 이 공영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말해요. 중위관 1,000개, 영연백 3,000개, 군의 수상한 시신 대비 오마이뉴스는 육군 시체 비닐백 12월에 3,000개 더 구입. 극단 시나리오 암시. 와, 이거야. 좌파들은 그냥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 뭐 수천 명을 갖다 이렇게 마치 뭐 죽게 할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뽑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얘네들도 뉴스타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뉴스타파 기억나세요? 그 대장동 이게 윤석열 게이트라는 이런 뉘앙스를 주는 그 조작된 녹취록을 대선 3일 전에
틀었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수사받고 있는데, 아니 수사를 받고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아직도 뉴스타파가요 네이버 제휴 언론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뉴스타파가 기사를 쓰면 그게 네이버에 올라가고 댓글도 네이버에서 달려. 정말 많은 괜찮은 언론들이 지금 네이버 제휴 언론이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뉴스타파처럼 날이면 날마다 조작 보도하는 그런 애들이 여전히 네이버 제휴 언론이에요. 뉴스타파가 그것도 보도한 거 아세요? 예전에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있잖아요. 이게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국정 문건이 있다고, 정말 재판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은 이런 가짜 뉴스를 갖다 뭐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좋아요. 이 뉴스타파 이런 언론이에요. 근데 이 뉴스타파가 홍준표한테 뭘 질문하려고 했을까? 명태균이지, 명태균. 뭐 선거 브로커 명태균한테 뭐 여론조사를 맡긴 사람이 여러 되지만 이거 자체가 뭐 되게 큰 범죄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악마화한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 보수 후보 오세훈도 이걸로 사실 꼬꾸라졌잖아. 그래서 이제 홍준표도 이걸 이제 하려고 연일 홍준표와 명태균을 보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뭔 질문할지 뻔하다는 거지. 응?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다음 날 결국 이제 그러니까 결국 오마이뉴스가 이제 물어봐요. 뉴스타파가 못다한 질문. 홍준표, 당신 명태균이랑 진짜 관계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한테 이 적대적인 언론들은 말이지,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이것부터 물어야 된다. 정가 사범의 중범죄로 현재 기소 중인 범죄자가 대선 출마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물어봐야지. 실제로 조선일보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 열심히 깠거든. 그 비판적인 보도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좌파 언론은 이재명 안 까. 이재명이 대선에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 뭐 똑바로 뭐 사법부 지켜보겠다 이딴 소리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보수 언론은 보수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불편한 질문도 마구 던져요. 그런데 좌파 언론은 이재명 비판은커녕 찍소리도 못합니다. 비판했다가 뭔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 실제로 2018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됐을 때 이때 인터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레전드야. 이거 대선 때 이걸 많이 틀어야 돼요. 자, 이재명이 이렇게 말해요.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다 취소해. SBS까지만 하고 이것도 인터뷰하다가 딴 얘기하면 그냥 끊어버릴 거야. 예의가 없어. 다 커트야, 커트. MBC 기자가 사정에서 인터뷰 허락을 딱 받아냈는데, 기자가 이제 이렇게 말한 거야.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재명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어폰 딱 빼고 나서 잘 안 들리는데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MBC는 무슨 비판했을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비판을 합니까? 지금도 이재명 하면 살살 기잖아. 정말 강약 약강이라고, 세게 나오면 비굴하게 나오고, 그리고 좀 약세를 보이면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런 좌파 언론들. 우리도 있잖아요. 홍준표처럼 어떤 결기를 가지고 좌파 언론들한테 할 말은 좀 합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